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 비방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유관기관, 플랫폼 업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에 나섭니다. 이에 11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서 16개 유관기관, 단체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내년에 실시하는 양대 선거와 관련하여 17개 시도 여론조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한 실무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2022년 3월 9일에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국외 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은 2022년 1월 8일까지 별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공관 방문 또는 순회 접수, 우편 또는 전자우편,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12월 20일 실시하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선거와 12월 22일 실시하는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장선거를 관리합니다. 이들 선거 모두 중앙선관위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이용한 PC 현장 투표로 진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행위는 선거의 분위기를 해치고 후보자뿐만 아니라 유권자에게도 큰 피해를 미칠 수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 등에 대응하기 위한 유관기관 단체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6월 실시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 비방 확산 차단을 위해 유관기관, 플랫폼 업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에 나섭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9일 과천청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네이버, 카카오 등 16개 기관 단체의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했는데요. 회의에 참석한 기관들은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 선거운동이 증가하고 후보자 검증이 본격화되면서 양대 선거에서도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건전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 예방 활동, 신고 제보의 활성화, 신속한 조치 및 자정 노력 등 유관기관 단체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대검찰청과 경찰청에는 허위사실 공표 비방 관련 고발, 수사 의뢰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선거사범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요청하고 언론단체에는 공정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보도와 사실관계의 팩트체크에 집중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온라인상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포털사와 SNS사의 위법 게시물 삭제 요청, 통신자료 제출 요구 시 신속한 조치와 회신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전국 18개, 600여 명의 허위사실 공표 비방 특별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모니터링과 과학적 조사 기법을 활용한 증거자료 확보를 통해 위법 행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022년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와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한 시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담당자의 실무연수회를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실시했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내년 실시하는 양대 선거와 관련해 선거 여론조사 전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선거연수원에서 전국 17개 시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여론조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연수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실무연수회는 실무 중심의 맞춤 교육으로 선거 여론조사 심의 분석 능력을 증진시키고 여론조사의 원자료 분석 등 불법 선거 여론조사 대응에 필요한 제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선거 여론조사 실시 신고서를 심사하는 방법과 어떤 여론조사가 선거 여론조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사례별로 검토하고 선거 여론조사 결과 등록 공표 보도되는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주요 모니터링 사례를 이해하고 주요 원자료 분석 기법 이해 및 SPSS 프로그램 활용 실습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주요 위법 사례를 적극 안내하는 한편 선거 여론조사 모니터링 등 불법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예방과 엄정한 조치를 강화하고 선거 여론조사가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국민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 내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재외선거가 실시됩니다.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국외 부재자 등은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내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국외 부재자는 2022년 1월 8일까지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외 부재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외국에 거주하여 국내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로 유학생, 주재원, 여행자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들이 재외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고시군의 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외선거인 명부에 올라있지 아니한 재외선거인은 2022년 1월 8일까지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 또는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 신청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재외투표 기간은 2022년 2월 23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러나 공관별 투표 기간이 다르게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외교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재외투표소 운영기간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국외 부재자 신고를 했지만 재외투표 기간 개시일인 2022년 2월 23일 전에 귀국한 경우에는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귀국 투표 신고서를 주소지 관할 고시군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거일인 3월 9일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에 대한 재외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와 국민투표, 정당에 관한 사무뿐만 아니라 생활 주변의 다양한 선거를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와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장 선거를 관리한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국민투표, 정당에 관한 사무뿐 아니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 생활 주변의 다양한 선거도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12월 20일 실시하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와 12월 22일 실시하는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장 선거를 관리하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이번 선거를 위탁받은 것으로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는 2018년에 이어 두 번째이고 신협중앙회장 선거는 올해 처음으로 관리합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이며 신협중앙회장 선거는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인데요. 이들 선거 모두 중앙선관위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이용한 PC 현장 투표로 진행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신협중앙회에 상주 전담반과 시도별 예방단속반을 편성하여 금품, 향응 제공,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비방, 임직원의 선거 관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를 공직선거에 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할 것이라면서
깨끗한 선거 문화가 생활 주변에서부터 정착되어 모든 선거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와 관련한 일상 속 이야기를 재미있게 알아보는 선톡할까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선톡할까요의 박수빈입니다. 여러분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여론조사는 각종 정치, 사회적 문제나 정책 등에 대해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방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여론조사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톡처럼 선거 여론조사를 할 때 도대체 내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지? 라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선거 여론조사를 할 때 사용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선거 여론조사는 국민이 정당이나 정책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기도 하죠. 이러한 여론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본이 전체 집단을 얼마나 대표하는가인데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대표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을 선정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선톡처럼 전화를 이용한 선거 여론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유선전화 응답률이 낮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선톡할까요의 주제인 휴대전화 가상번호는 이용자의 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가상의 전화번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론조사 응답자의 개인정보 노출 없이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고,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도 함께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도 도입되었습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는 선거 여론조사 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데요. 선거 여론조사 기관은 관할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경유해서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공 요청을 할 때에는 여론조사의 목적, 내용 및 기간, 대상 지역 및 대상자 수, 성별, 연령별, 지역별,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 등을 제공 요청서에 적어 서면으로 관할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제출합니다. 관할 여심의는 요청서의 기재사항을 심사한 후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요청서를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송부합니다. 그리고 이동통신 사업자는 7일 이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해 유효기간을 설정한 다음 관할 여심의를 경유해 해당 선거 여론조사 기관에 제공합니다. 이동통신 사업자는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 1개월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일까지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선거 여론조사 기간에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동통신 사업자는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전송, 우편물 발송 중 2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되는 것을 거부하려는 이용자는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고지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명시적으로 그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동통신 사업자는 이용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할 경우 그 후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는 때에는 해당 이용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와 제공받는 선거 여론조사 기관의 다양한 의무 규정을 두어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제공하거나 요청받은 가상번호 수를 초과하여 제공하거나 성별, 연령, 거주지역 정보 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선거 여론조사 기관도 제공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가상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고 유효기간이 지난 가상번호도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Three, two, one.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7월 12일부터 내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명함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예비후보자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에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11월 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2022년 1월 31일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 사퇴, 사망 등으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을 통해서 현재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지역과 예비후보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명선거 추진활동 협업사업을 공모합니다. 공모 분야는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사업이나 주권의 의미 및 중요성을 일깨우는 사업, 유권자 민주시민 의식 함량 사업 등 그 밖에 공명선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며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선거연수원이 202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오는 12월 10일까지 찾아가는 국민소통 선거 정치 강연을 운영합니다. 찾아가는 국민소통 선거 정치 강연은 나의 소중한 한 표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강연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은 선거연수원이나 중앙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1년 똑똑한 선거법 알림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선거법 알림이는 정치관계법 안내자료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서비스로 다양하고 유용한 선거정보 콘텐츠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아볼 수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선거법규 포털 홈페이지 배너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선거방송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11시 10분과 밤 11시에 TV 선거법 특강을 방송합니다. 엄선된 직원 강사 8명이 공직선거법 내용을 조문별로 쉽게 알려주는 TV 선거법 특강은 선거 행정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선거법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TV 선거법 특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